네, 장관님, 총재님, 우리 청장님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결산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좀 질의 드릴 테니까 부처별로 좀 성실한 답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오늘은 제가 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지금 외부 환경도 그렇고 또 우리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우려가 되게 많아서 주로 우리 구현철 부총리님께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아직 한 달 좀 됐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는 한 3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3달째 접어들어서도 좀 이미 많이 지났는데, 저는 지난 3달을 좀 평가를 해보면, 경제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하고 중구난방하면서 경제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과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진 경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되게 심각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부총리님도 그렇고 또 한국은행도 그렇고 또 여러 전문가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재부도 그렇고 다 경제부처. 근데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이런 상황에 왜 좀 제대로 목소리를 내시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되게 의문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부총리님하고 우리 기재부에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금 정부 여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는 소리, 좀 바른 소리를 좀 계속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립니다. 자,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여당 출범한 지 한 3달 됐는데 3달 전에 공약을 한번 보면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5천을 달성하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실상을 보면 경제 살리기 중심의 기업이라고 한 그 기업들을 옥죄어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과거처럼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보시면 노란봉투법, 뭐 대표적으로 아까도 우리 천하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이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했고, 또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으로 해서 되게 모호하고 누구랑 도대체 이 앞으로 노사 교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불안정성을 많이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도 보면 1차 개정에 이어서 2차 개정하는 것들 감안하면 앞으로 기업의 이사회나 기업을 경영권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성장과 기업의 혁신에 주력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되게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나 중첩법 강화도 좀 그렇죠. 그리고 주가지수 5천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자본시장 죽이기를 하기로 한 건지 대주주 기준 하향도 그렇고 정권거래세도 그렇고 이 와중에 우리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은 차명으로 그것도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는 이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사위원장이자 민주당이 만든 우리 이재명 정부가 만든 국정기획위원회란가 하는데 그게 뭐 분과위원장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이 내부자 거래하면 우리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상장기업의 내부자가 이런 거래를 하면 바로 구속과 실형이 나올 아주 중범죄입니다. 근데 이런 범죄가 우리 집권 여당의 내부에서 이렇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앞으로 이게 망치기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집권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정부 여당의 이 아마추어 같은 분들이 이 진짜 국민 경제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진짜 강하게 듭니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님, 이번에 우리 관세 협상할 때 아직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세 협상에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들 여기에 기업인들의 역할이 크게 있었죠. 네네. 그렇죠.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워싱턴의 정관계 인사들과 직접 접촉도 하고 또 공동의 펀드 조성이나 또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 이런 걸 통해서 전방위적인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동의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기업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이번 협상이 훨씬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를 믿고 기업인들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또 마쿠에서 이렇게 큰 지원을 한 기업인들에게 돌아온 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이런 노란봉투법이나 또 상법 개혁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런 건데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제 생각은 이 법은 민노총이 주도한 청부 입법입니다. 이 법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면 이게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 영역까지 쟁의활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앞으로 창업을 하겠습니까? 창업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 기술이나 특정 비즈니스 아이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진 전략을 잘 구사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같이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들 창업에 나설 텐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마음대로 못 정하고 회사의 노조가 회사의 노동조합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을 벌이겠다.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과연 어떤 사람이 창업에 나서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는 정말 아주 악법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저기 의원님 또 이게 기업하고 노사 간의 어떤 정상화 개념도 좀 봐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서 나오는 그 판례 이런 걸 가능하면 그걸 판단 기준에서 그걸 법제화하는 과정에다가 여기다가 전문가 논의, 뭐 현장 의견 등도 충분히 들어서 우리가 이 좀 서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의혹을 정폭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이 대안을 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좀 1분만 더 주시죠. 네. 예. 근데 지금 우리 부총님 말씀 들으면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 여당의 입장이나 또 민노총의 입장을 보면 저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사례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또 당연히 없을 거고 이게 만약에 일단은 법에 반영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되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 기업의 투자, 새로운 뭐 신제품의 개발, 다음에 생산 거점의 이동, 내부의 사업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합의 대상이 되고 다음에 노사 합의의 대상이 돼버리면 앞으로 기업 경영은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하겠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 새롭게 창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오후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노란봉투법,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그 시중에서 저는 과도한 우려를 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의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쌓인 판례나 그동안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저희들은 전문가 논의라든지 또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 우려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한 것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하여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좀 한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어떤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들 우려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도하게 좀 우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법안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반영 안 하고 사업 경영상 결정을 포괄적으로 그걸 반영하게 되면 그게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시는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의원님께서 뭐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건 좋은데요. 뭐 정부 여당이 경제 아마추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과도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또 노사 관계도 좀 건전한 발전. 과거에 이렇게 노조 봤을 때 또 약간은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상을 하면서 또 그걸 투명화하고 또 이게 더 클리어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이게 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상법 같은 경우도 또 한편에서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또 자본시장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의원님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 장관으로서 진짜 국가 발전을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또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도 또 건전한 형태로 발전시키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